김태희가 밭을 갈고 있다는 장모님의 나라 우크라이나가 있다면 남미에는 또 다른 장모님의 나라 베네수엘라가 있습니다. 미인 사관학교가 있을 만큼 아름다운 여성이 많다고 알려진 이 나라는 실제로 미스 유니버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네수엘라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있으니 바로 경제를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배우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극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우리나라의 정반대쪽에 있는 남미의 한 국가입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9배에 달하고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하 자원도 풍부하죠. 특히나 검은 황금이라 불리우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 이것만 잘 뽑아서 팔아도 부자 나라가 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석유의 품질 문제인데 베네수엘라의 석유는 진흙과 같은 이물질이 석유를 채취할 때 많이 딸려 나와 품질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제하고 품질을 올려서 판매할 방법이 필요했지요. 실제로 세계 8위의 매장량을 가진 나라에서 기술 부족으로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 답답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기업인 엑손이라는 기업에 위탁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계 6위의 석유 수출국이 되고 그리고 GDP의 60%가 넘는 돈을 석유 사업으로 벌어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베네수엘라.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2007년 멀쩡하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던 엑손모빌에 베네수엘라 내 자본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2009년까지 계속해서 해외 자본을 몰아내고 석유 사업을 국유화하기에 열을 올립니다. 결국 이를 성공시킨 차베스 대통령은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으며 99%라는 독재 국가에서도 나오기 힘든 엄청난 지지율을 얻어 사선이라는 기염을 토하죠. 그야말로 차베스는 국가의 운명을 바꾼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차베스는 미국의 자본주의에 맞서 석유 사업을 완전 국유화에 성공했고 전 세계의 언론들은 차베스의 혁명이라 부르며 이를 매우 높게 평가했고 제2의 체게바라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이에 동참했었죠. 한편 이득을 보는 쪽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쪽도 있는 법.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베네수엘라의 국유화 정책 때문에 엄청난 자산을 압류당한 엑손모빌의 대표가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입니다. 렉스 틸러슨의 엑손모빌은 고심 끝에 베네수엘라에서의 완전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야말로 눈물 젖은 후퇴를 하게 되죠. 이후 영원할 것 같은 행복은 끝나고 유가 하락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게다가 고질적인 문제였던 저품질 석유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술력의 부족으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은 크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죽으란 법은 없는지 그 사이 엑손모빌은 베네수엘라의 이웃 국가인 가이아나에 새로운 채굴지를 계약하고 개발을 시작했죠. 국가 예산의 75%를 차지하던 석유 사업이 기울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엑손모빌에 다시 러브콜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미 빈정이 상한 틸러스는 있을 때 잘하라며 거부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건들이 겹치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다가 결국 수만 배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동반하는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식빵 하나에 대략 3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5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석유 사태 하나로만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망가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정책의 실패와 지나친 포퓰리즘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석유의 국유화는 너무 급진적이고 대비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이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